안녕하세요. 조장의 주지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아토피인데요. 일단 우리가 아토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자면 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걸 일단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아토피라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 사지가 접히는 부분을 비롯해 온몸에 발진이 생길 수 있고 심하게 가렵고 건조해집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층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피부는 외부의 이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피부가 외부의 이물질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면역 세포인데요. 피부에 이물질이 인지되면 수지상 세포는 이를 면역 세포인 T세포로 이끌고 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역 세포인 T세포는 피부를 붉고 거칠거칠하게 만들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방출하죠. 이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화돼 피부가 외부 물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네, 아토피 자체가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요즘에. 근데 아토피의 이런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토피의 증상은 알레르기 질환의 총 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알러지 반응이 피부로 나타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나고, 호흡기 질환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나타나면 천식, 알레르기 비염 같은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다룰 아토피 피부염은 대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려움증입니다. 이 가려움증으로 사실은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려움증이어서 긁게 되면 2차 오염, 세균 감염 이런 문제들을 부가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험도나 심각성은 되게 커지죠. 그리고 태선화 현상이라고 해서 피부는 두꺼워지는데 그러면서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약간 피부가 코끼리 피부다 하는 것 같은 태선화 현상도 일어나고요. 피부 건조증이 심해서 나았다 싶으면 다시 찢어져서 또 다시 피부가 터지는 그런 건조증, 그리고 눈 주위의 습진이나 눈 주변의 피부가 어두워지는 거, 귀 주변에 습진이나 병변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땀이 날 때마다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이러한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감염 증상까지 같이 오는 게 일반적인 아토피의 증상이죠. 네, 아토피의 원인을 보면은 아토피의 원인은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피부로 발현되는 증상들 그리고 환경적인 요즘에 미세먼지나 실내 공기 질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 원인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아토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표면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원리를 알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은 아토피는 충분히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는 우리 병원에 가죠. 맨 처음에는 그 병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처방해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보통 아토피 때문에 왔어요 하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처방을 해요. 근데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면 사실은 뭐 지금 다 연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스테로이드는 저희 몸에서 생성되는 것들이에요. 부신 피질에서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을 생성해내는데 이 스테로이드의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염증을 억제하기도 하고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이제 아토피의 약물 치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저희 몸에 알러지나 이런 세균들이 일단 침입을 하면 면역들이 총동원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돼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면역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반응하는데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돼서 그것들을 야 이건 벼룩이야 벼룩 잡는 도구를 정도만 사용하면 돼라고 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테로이드를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도하게 바르게 되면 굉장히 효과는 좋죠. 이게 바르게 되면 어머 기적적인
막 피부염이 당장 나왔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맹신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의사들의 처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준비했고 그런 부작용들은 또 네.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스테로이드 젤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첫 번째 부작용은 우리가 몸 안에서 스스로 분비돼야 되는데, 밖에서 계속 넣어주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느끼죠? 그러면, 안 만들어야겠다. 안 만들어도 외부에서 들어오네. 그런 우리 몸에서 만들지 않게 되면은,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이렇게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게 되면은 또 2차적인 또 위험성이 또 증가되고요.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제 리바운드 현상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가 바르고 발라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바르면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나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 표면 밑에서는 열과 독소들이 계속 쌓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았네 해서 이거를 끊었거나 아니면 약물을 중단했을 때 이 밑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열과 독소들이 막 발현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나 아니면 회복력이 굉장히 더디게 되거나 또 괴로움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괴로움이 굉장히 많이 더 악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많이 쓰는 것들이 또 뭐가 있죠? 네. 항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좀 넘겨주세요. 네.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약물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 스테로이드처럼 저희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히스타민이란 그 물질이. 그래서 이 물질은 사실은 저희가 알러지 물질이나 아니면 몸에 뭔가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을 했을 때 면역 반응을 위해서 막 이제 히스타민들이 막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히스타민들이 내가 몸이 건강해, 튼튼해, 면역력이 높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면역이 떨어졌어 하면 우리 몸에 그 부분이 면역이 떨어졌다를 막 알리는 게 이제 알러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이 면역이 부족해라고 막 알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면 그런 히스타민의 수용체들을 차단을 하면서 히스타민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될 반응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방어를 해야 될 기전들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했어. 왜냐하면 몸이 늦게 반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지속적으로 면역 자체가 이제 정상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저희는 근본적인 솔루션을 3가지로 나눠서 제시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 두 번째는 우리 면역력 자체를 길러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피부 표면의 보습 작용을 정상화시키는 거를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환경 개선, 우리 물하고 공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진먼지 신뜨기, 그리고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진먼지 신뜨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알러지 물질들, 뭐 라돈이라든지 우리 집 시멘트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우풍이 되게 없어졌잖아. 예전에는 우풍이 막 돌아서 순환이 됐다면 갇혀있는 공기 안에서 나오는 그 유해한 물질 때문에 알러지나 이런 발현들이 많이 되는데 이 알러지 를 발현시킬 수 있는 모든 전 항목을 걸러주는 게 앰모스피어 스카이 유일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폐 외부로부터 가장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2가지 있는데 폐와 장이에요. 그거는 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닿는 거죠. 폐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장은 우리가 먹었는 거를 소화 흡수시키고 대사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싸우면 열이 나죠. 몸의 면역체계가 발현되면 몸이 열이 나는데 그 폐에도 열이 발생되면 그 폐에 열이 갇혀 있다 하면은 폐는 또 하는 역할이 또 큰 게 피부와 그 털 구멍이라 하죠. 그 구멍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 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폐에 열이 쌓이면은 당연히 그 독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피부에 구멍이 막히고 털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피부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폐로 순환하는 산소가 순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한 가지 저희 이스프링 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물의 중요성은 저희가 매번 이 코너를 진행하지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죠. 저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건강한 물이 체온 조절 및 원활한 배설, 그리고 장 기능, 그리고 몸의 전반적인 장기 내부 기능까지 모두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스프링 물에 되게 아토피 피부염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하는가, 그리고 그런 피부염을 가진 친구들에게 물이 몸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제 사업의 내용에서도 알게 됐는데, 저희 친구 중에 아기가 이제 진물이 막 얼굴에도 많이 나는 그런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몸이 안 좋아서 해독 중이었는데 저희는 또 해독할 때 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또 저희 이스프링 물을 또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 물을 본인이 이제 해독하면서 물을 먹으면서 이게 좋은 물이라면 아기한테 먹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분유에 저희 이스프링 물을 타서 이제 분유를 줬는데 한 3일 정도 저희 이스프링 물을 먹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피부염이 심한 애들은 어떤 순간에 피부염이 이제 급격하게 더 심해지는지를 그들의 엄마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심해질 것 같은데 안 심해지고, 근데 어느 그 염증 부위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가려움증도 많이 옛날보다 덜 가려워하네? 라고 느끼고 나서는 그 엄마가 야 물밖에 바꾼 게 없는데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그 아토피와 그 물을 정말 많이 그때 공부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 아기가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제시해줄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아기 아토피를 케어해서 지금은 진짜 정상인 아이랑 똑같이, 그리고 피부 표면도 정말 관리가 잘 돼가지고 정말 아토피가 있었던 애인지 심하게 있었던 애인지 모를 만큼 굉장히 건강해진 사례가 있어서 저는 물이 진짜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토피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 면역력 향상시키는데 저는 그 친구의 사례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하면 저희가 지금 이 계절에도 아마 굉장히 애들을 서늘하게 키워요. 피부가 아니면 온도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피부가 막 이제 더 그 발진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몸의 면역력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어떤 질환을 가진 누구라도. 우리 온도가 그 체온이 1도씩 감에 따라서 그 면역력이 2배, 3배 증가하는 것처럼 실제로 애들은 피부 때문에 서늘하게 키워서는 면역력이 절대로 높아지지 않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늘하게 키워서 애기 피부 표면만을 관리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태선화 현상이에요. 그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거. 그래서 아마 어른들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만나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면역력을 실제로 키워가지고 피부를 관리했을 때는 정말 그런 현상이 다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 관리를 위해서 애들을 서늘하게 키우는 거, 그리고 뭐 제한해야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안 좋은 역할, 애들이 먹어야 되고 보충해야 될 영양소를 제대로 보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2차, 3차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각적인 전환이 사실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들이 저희는 많죠. 네, 그래서 따뜻하게 키우라는 말을 하고 싶으시죠? 네네, 그쵸. 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키웠을 때 사실은 그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친구들은 몸에 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땀을 보통 안 흘리거든요. 땀을 못 흘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열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면역 전체를 상승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폐 건강, 장의 건강을 동시에 다 관리했을 때 땀구멍이 열려요.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됐을 때는 진짜 몸에서 배출해야 되는 배설물들, 그리고 안 좋은 독소들이 다 피부 표면 밖으로 땀과 함께 배설되기 때문에 피부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 아이의 면역 자체, 그리고 어쨌든 땀구멍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 땀을 흘리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기전으로 들어갔을 때만이 진짜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또 저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저는 또 유산균은 우리 장은 우리 몸의 뿌리잖아요. 뿌리이기도 하고 면역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더니 그 장내의 포도상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환경이 다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복용을 해서 장내 환경을 정상화를 시키면 사실은 근본적인 뿌리가 많이 잡히죠.
장과 폐는 굉장히 우리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장과 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영양 성분이나 뭐 나쁜 유해 물질들이 폐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을 다스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건 오메가3를 추천하고 싶어요. 오메가3는 피부 재생, 피부 막 형성, 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피부 표면에 있는 게 피부막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면역력을, 여기에 방어력을 키워주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제는 아마 아토피 피부염 있으신 분들 막 제한하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안 먹어, 저것도 안 먹어 하신 거 되게 많으실 텐데, 사실은 종합 비타민을 먹어줘서 그나마도 부족한 영양도 채워주고, 그리고 몸의 장기 기능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화하기 쉬운 그 피부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신체적으로 많이 소실되는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면역적인 기능이 많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도 종합 비타민을 먹어주는 게, 그리고 물론 영양 밸런스 맞춰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감마리놀레산이에요. 감마리놀레산은 원래 혈행 개선이나 그리고 염증 작용에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피 검사를 했더니 혈중에 오메가6 지방산인 감마리놀레산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사람들이 농도나 수치가 너무 낮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구로 먹어줬을 때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아기들 키우는 아기 엄마들 되게 고민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친구랑도 했었고 누구 소비자랑도 했었었는데, 이제 숟가락 같은데 유산균을 한 번 타서 이제 오메가3나 감마리놀레산 같은 거 이제 제형이 왜 삼켜야 되는 거, 애기들 삼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것도 비타민 A 성분도 같이 먹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 애들은 근데 다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형으로 요런 알로 돼 있으면 위에 좀 따가지고 걔들을 짜요. 숟가락에 짜서 이제 버무려요. 이렇게 유산균이랑 같이 버무려가지고 이제 사실 냄새 때문에, 그 지방산 냄새 때문에 애들 역겨워하는 애들은 파이토믹스 저희 그런 걸로 같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톡톡 이렇게 먹여주고 하면 진짜, 근데 그렇게 먹어줘도 애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 뭐 완전 다 나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완화되는 속도가 훨씬 달라지는 걸 저희가 많이 사업의 내용으로 많이 확인을 했었죠. 네, 그리고 단백질, 엄마들이 많이 제한하는 거는 단백질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많이 제한하는데, 사실은 단백질은 우리 어원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첫 번째,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의 기본 항체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물질들인데, 단백질을 왜 제한하냐면 육류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 부산물들을 대사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그 부산물들을 대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찌꺼기들이 남아서 또 피부에 발현되기 때문에 겁내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제한하고 식물성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면역을 아이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스트레스 완화의 작용도 우리가 다 프로틴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틴을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든 저희 프로틴을 드셨을 때는 콩 알러지가 있는 아이도 사실은 우리는 아미노산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알러지 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틴을 꼭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트비라고 비타민 B군, B 플러스도 있고 이스트비도 있는데, 비타민 B군은 우리 임산부들도 사실 우리의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먹는 게 비타민 B군의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사가 아토피 아까 전에 얘기한 굉장히 땀도 안 흘리고 대사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들어가서 그 대사를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이스비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표면을 관리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방어력이나 저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아주 미세하게 유해한 물질들도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세제나 뭐나 다 해로운 물질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피부로 흡수되는 독, 경피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2차, 3차로 이어지는 그런 질환들이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 표면 관리도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피부 표면의 장벽을 강화시켜서 피부 자체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추천해 준 건 세제예요.
저희 피부는 약산성인데 저희가 세탁을 하게 되면 이제 강알칼리 세제로 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엄마들 빨래가 잘 안 되는 세제를 써요. 뭐 성분들 때문에.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로 어떤 이 아토피에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아이에게나 아니면 성인에게 줄 수 있다는 거를 명확히 아시고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진짜 깊게 하셔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저희가 제시해주는 솔루션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적용해 보시면 저희는 진짜 너무 효과적일 거를 알기 때문에 권해드리는데 그래서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옷감에 이제 잔여 세제가 남지 않는 제품을 세제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강알칼리로 빨려진 섬유가 이제 pH가 약산성 pH에 자극 주지 않을 수 있는 중성화로 바뀔 수 있는 섬유 유연제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사실은 옷을 입었을 때나 그리고 그 옷감에 접촉했던 피부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아니면 아예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세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습을 위한, 우리 피부 보습을 위한 바디 로션, 워시도 사실은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저희 GNH 라인을 추천드리고, 바디 로션도 우리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에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 호호바 오일, 우리 엄마들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분막을 씌워주죠. 그래서 크림을 발라주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공부하면서 오늘 이번에 알았던 거는 바세린 성분도 스테로이드제 한 종류라는 거 혹시 아세요? 스테로이드제?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발라도 낫지 않잖아요. 사실은 바세린. 입술에 많이 바르시는 분들 봤는데 피부 막을 오히려 더 막기 때문에 오일 성분을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저희 오일은 써보시면은 로션 바르고 오일을 막을 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오일막을 딱 씌워줬을 때 굉장한 흡수력과 그리고 피부가 막히지 않고 숨을 쉰다는 느낌을 딱 받으세요. 제가 발라보면 아이한테 발라주면 바로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호호바 오일을 또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워터케어 샤워기도 사실은 염소를 제거해서 그 몸의 피부에 닿는 수분을 굉장히 신선하다 느낌? 이게 사용해 보시면 그런 느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하셔가지고 최대한 피부 자극을 줄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저희 손 세정제가 있어요. 손 세정제가 있는데 저희가 왜 손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손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아토피 피부염 있는 친구한테 이 손 세정제를 많이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생물의 번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손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을 다 제거할 수 있고 깨끗이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수분감도 좋기 때문에 사실은 건조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저희 그 손세정제가.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서 약이나 아니면 보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이제 손세정제로 씻기게 되면 씻기고 나서 이제 연고를 바르거나 해야 되는 약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보습을 위해서 로션을 발라야 되는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지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그래서 손세정제로 아토피 피부염 세척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세제 말씀드렸는데 드라이한 옷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있으신 분들은 안 입으시는 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토피가 일단 피부염이 생겼다, 발생했다 하면 뭐를 먹으면 돼, 뭐를 먹으면 당장 나.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을 저희가 낫게 하려면 전체적인 면역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면역의 제거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건강을 유지하려 해도 뭐 얼마간 기간이 걸리고 어떤 질병이 완화시키는데도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도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건 장기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희가 제시해주는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신다면 정말 충분히 관리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정보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